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어제 한국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장 초반에 잠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장 막판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가 끝나고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박살이 났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마이너스 4%나 급락이 나왔는데, 5월 초부터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FMC 회의와 한국의 옵션 만기일 등 여러 가지 이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다음 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2.7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 다우지수는 이렇게 상승으로 출발했으나 장중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만에 4%대 급락이 나왔죠. 최근 들어서 나스닥이 아무리 급락이 나온다고 해도 2%에서 3%였지만 이렇게 4%대 급락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우와 나스닥은 유럽 증시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되었는데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 쇼크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상당히 많았죠. 애플과 아마존이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 실적을 발표했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충격적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에 38억 달러의 순손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2015년 이후에 7년 만에 아마존이 분기에 적자를 내는데, 아니 여러분, 지난 분기에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52주 신저가를 가던 아마존이 그 뒤로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그 당시에도 여러분, 아마존의 실적에는 함정이 있었죠. 바로 아마존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도 이거는 리비안에 투자를 해서 투자로 얻은 수익이었습니다. 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에 투자를 했고, 리비안은 나스닥의 상장 이후에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였죠. 하지만 니켈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전기차 관련주가 몰락을 한 뒤에 리비안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아마존은 더 이상 달 볼 일도 없고 별 볼 일도 없어졌죠. 자, 지난 분기에도 분명히 아마존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온라인 수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가 줄어들었고, 영업 손실 같은 경우에도 국내 영업이 무려 2억만 달러의 손실을 보았고, 해외 영업 같은 경우에도 16만 달러의 손실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의 주가도 내려서 리비안의 기업 가치도 상당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난 분기와 다르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영업 손실과 그리고 해외 영업 손실로 인한 순손실이 기록되면서 1분기는 어닝 쇼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 아마존의 주가는 마이너스 14.05%나 하락이 나왔고, 리비안 역시 장 초반에는 이렇게 플러스 4.97%나 상승 중이었다가 아마존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마이너스 6.03%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되었고,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1% 가까이 반등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같은 날 실적을 발표했던 애플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2분기에서는 분명히 40억에서 80억 달러 가량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레포트가 나오면서 애플의 주가는 장 초반에는 플러스 1.56%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3.6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 가지 종목을 주목해 보셔야죠. 자, 3일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BH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애플의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1분기 역시 역대 최대의 실적이 전망이 된다. 하나투자증권의 레포트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상승이 났죠. 그런데 저런 레포트가 나왔을 때가 최고점이었고 그 뒤로 주가가 하락을 하더니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무려 6.12%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금요일 날 다시 플러스 4.1%의 반등이 나왔지만 이렇게 반등이 나온 건 단타의 저항 JP모건과 모간 서울이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기 전에 이렇게 단타성으로 15만 주 정도를 매수했고 금요일에는 하나투자증권이 아닌 키움증권에서도 BH가 1분기의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종목의 목표가를 상향한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가 너무너무나 터무니가 없죠. 아니 BH의 목표가를 4만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BH는 52주 신고가 가격이 얼마다? 5년 전에 찍었던 3350원이에요. 그런데 이미 세력들은 2만원대 초반부터서 BH를 이렇게 순 매수를 해놨습니다. 목표가가 4만원 가기 전에 개인들이 들어오면 던지려고 이미 5분 대기조처럼 대기 중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상외로 애플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BH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아모레퍼시픽처럼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도 일시적으로 주가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도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이틀 전 이 영상에서 저는 분명히 이번 정권 내에서 마스크 해제를 진행할 것이라고, 이거는 6월달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특성상 무조건 이번 정권 이내에서 마스크를 해제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6월달 지방선거 역시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마스크 해제를 진짜로 진행했습니다. 자, 내일부터서는 이제 실외에서 마스크 해제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다리19 바이러스가 터진 이후 566일 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의아한 사실이 바로 프로야구라던가 프로축구 그리고 콘서트 같은 이런 장소에서는 실외여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자, 그 뜻은 여러분 콘서트를 주최하는 엔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금요일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1% 이상 상승이 나왔어도 SM의 주가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침부터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SM 역시 영향을 받아서 장 초반에는 1.75% 상승이 나왔어요. 하지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초반 10분 동안만 잠깐 상승을 시켜놓고 그냥 쭉 빠지면서 종가 역시 힘없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건 SM 계열사 주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M CNC 역시 이렇게 3.49% 상승으로 보이지만 SM CNC는 장 초반에 9.64%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이렇게 3.49%로 마감이 된 겁니다.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장 막판 전에는 이렇게 5%대 상승이 나왔는데 동시호가 때 이렇게 패대기를 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점 대비해서 5%가 빠졌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바로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동시호가 직전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매가 나오자 이렇게 막판에 프로그램으로 대량 매수를 했죠. 저 개인 투자자분들은 막판에 투매를 일으킨 거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은 장 초반부터서 장 후반까지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매도였습니다. SMCNC가 정말 얄팍한 게 뭐냐면은 장 초반에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는 프로그램이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10시 때까지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꼬셨죠. 그래서 장 초반에 프로그램은 이렇게 매수 중이고 장중 추정치 매동을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10시까지는 매수 중으로 나오죠. 근데 여기 잡힌 매수 주체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JP모건과 JP모건 서울이 사서 여기에 매수로 찍혀 있고 JP모건과 모건 서울이 매수한 수량을 전부 다 더하면은 여기에 찍혀 있는 수량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SMCNC를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삼성전자도 오랜만에 이렇게 4%가 올랐는데 아니 내 주식은 고점 대비해서 5%가 빠지고 있네? 안 되겠다. 손절해야 되겠다. 왜? SM 본체가 이미 하락으로 전환돼서 하락을 하고 있고 다른 엔터주 회사들의 주가 역시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자, JYP 엔터테인먼트도 똑같습니다.
이 녀석도 장 초반에는 이렇게 6만원대를 돌파하면서 장중에 2% 이상 상승이 나왔지만 9시 9분 이후로는 이렇게 다시 주가가 떨어지면서 종가까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건 YG 엔터테인먼트도 아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건 여러분 2주 전 거리두기 해제 관련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엔터주는 이미 거리두기 해제 기대감에 1월달부터서 주가가 너무 올라왔다, 이미 선 반영이 된 상황이고 지금 주가가 내린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지금 여러분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빅뱅이 컴백한 다음에 이번 신곡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모든 차트에서 연속 1위를 해봤자 뭐합니까? 빅뱅이 컴백한 이후로 이렇게 주가가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월드스타 싸이, 일명 싸이월드, 싸이 역시 컴백을 했어요. 자, 월드스타 싸이는 4월 29일 날 KBS 뮤직뱅크를 통해서 컴백을 했습니다. 정규 앨범 타이틀은 싸다구고, 싸이가 5년 만에 컴백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싸이를 기다리고 싸이를 원하시는 우리 싸이월드 가족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여러분 5년 전에는 싸이의 컴백이 이어졌을 때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여러분 싸이 컴백 기대감에 1년 전부터서 찌라시가 돌았고, 그 덕분에 주가가 3만원대에서 61,9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싸이 테마주가 바로 이스타코였습니다. 이스타코는 싸이 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싸이 관련주로 요렇게 막 신고가도 가고 난리가 아니었었는데, 중요한 거는 YG 엔터테인먼트는 빅뱅이 컴백을 하고 싸이가 컴백을 하고 그렇게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더 내려갑니다. 지금 증시는 여러분 꼬시기 두 마리 치킨처럼 여러분들을 꼬시는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아모레 퍼시픽과 아모레 G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주가가 갑자기 상승이 나왔어. 그런데 그 다음날 거리두기 해제 기대감에 아침에 잠깐 주가가 오르니까 어제 터진 거래량의 반 정도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3%를 빼버렸고, 단타의 제왕 JP 모건은 바로 전날에 이렇게 샀던 매수량의 3분의 1 가량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꼬시고 유혹하는 기사 너무너무나 많죠. 예를 들면 4월달 연기금이 무려 4,600억을 코스피를 순매수했다. 아니 여러분 차트만 봐도 웃기지 않나요? 작년 1월부터서 지금까지 얼마를 팔았습니까? 연기금이 20조를 넘게 팔았어요. 20조. 근데 지금 4천억 샀다고? 구원투수 연기금이 돌아왔대. 여러분 4,600억 원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시면은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5,100억을 매수하는 그런 통큰 치킨 같은 녀석이죠. 하지만 이런 통큰 치킨 같은 녀석이 하루에 5,100억을 사면 뭐합니까? 그 다음날 6,000억을 매도하고 그 다음날에도 2,300억을 매도하는데, 여러분 4월달에 연기금이 이렇게 순매수한 거 보세요. 4월 초에는 이렇게 다 매도하고 월말에 매수를 했는데, 자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자 6월 말과 3월 말에는 투자 성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3월 말과 6월 말에 갑자기 기관에 자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 천재님, 그런데 지금은 3월달이 아니라 4월달인데요? 여러분 이게 또 여러분 정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 사실상 원금 보장을 하는 펀드가 나왔다. 한국판 K 뉴딜 펀드. 자 이게 바로 작년 4월에 나왔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입자 1호로 선정이 돼서 보도자료에 나가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K 뉴딜 펀드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K 뉴딜 펀드가 생긴 지 한 달 동안만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한 달 동안은 플러스 4.06%의 수익률이 발생되었지만 6개월이 지나니까 마이너스 16%를 달성했고 1년이 지나니까 마이너스 9%의 손실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K 뉴딜 펀드에 투자자를 보시면은 연기금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4월달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K 뉴딜 펀드와 뉴딜 지수를 보세요. 마이너스 20%대였어요. 마이너스 20%대. 근데 여러분 대선이 끝난 다음에 대통령이 바뀌었죠. 그래서 한국판 K 뉴딜 펀드가 2025년도까지 추진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예산 삭감 대상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기 말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6% 이렇게 찍혀 있으면은 안 되니까 뉴딜 펀드의 연장을 위해서 연기금이 이렇게 코스피를 순매수했죠. 정말 재밌지 않나요? 마스크도 그렇고
K 뉴딜 펀드도 그렇고 6월달 지방선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게 연관이 있습니다. 자, K 뉴딜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20%면은 아니 코스피 지수는 20%도 빠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코스피 지수보다 펀드 자금의 수익률이 더 깎일 수 있냐 이러면서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코스피가 마이너스 9.49%면은 그냥 글로벌 증시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5월 달에는 여러가지 증시 이벤트가 정말 많습니다. 일단 오늘부터서 5월 4일까지는 중국 증시가 휴장이에요. 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가 상승으로 끝났어도 최근에 중국 증시는 어땠나요? 급락장의 연속이었죠. 그나마 상하이 종합지수가 연휴를 맞이하기 전에 상거래일 연속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다행이지만 미국 증시가 다음 주에도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32,500포인트가 깨지고 하단을 터치할 경우에는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반등이 나온 게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당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 5천억가량 코스피를 순매수했고 삼성전자의 주가를 무려 4%나 상승을 시켜주면서 코스피 지수가 1.03%나 상승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미국의 반도체 주식들이 금요일날 급락이 나왔죠. 자, 컴퓨터 CPU 제작업체 인텔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무려 마이너스 6.94%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무려 마이너스 2.84%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장 초반까지만 해도 플러스 2% 가까이 상승이 났으나 종가는 이렇게 힘없이 하락이 나왔고 그 덕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금요일날 마이너스 4.47%나 급락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반도체주의 급락이 나온 건 바로 애플의 실적 때문이죠. 애플이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반도체 공급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다음 분기에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그 뜻은 곧 한국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해당이 되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날 이렇게 2% 이상 급 반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세게 반등이 나온 게 도루묵 여사처럼 다음 주에는 다시 도루묵 여사처럼 도루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에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시작이 되고 그 덕분에 미국 증시가 수요일이랑 목요일날 FOMC 회의 때문에 막 32,000포인트가 깨지고 내려간다? 근데 우리는 어린이날이라서 그때 장이 안 열려. 그럼 이번 주 금요일은 블랙 프라이데이일 박앤세일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박앤세일이라고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왜? 그 다음 주에는 옵션 만기일이라서 2차 박앤세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죠. 자, 그리고 옵션 만기일과 동시에 MSCI 리밸런싱 반기 리뷰가 있습니다. 최근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에서 빠진다라는 뉴스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5월 12일에는 MSCI 반기 리뷰가 시작이 되었을 때 SK텔레콤이 진짜로 MSCI 지수에서 퇴출이 되나 안 되나를 잘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저렇게 급락이 나왔으니까 카카오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에 분명히 주가가 빠질 거예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여러분 주가가 비쌉니다. 지난번 저점이 82,200원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매수를 하려면 이 가격대가 최소 깨지고 8만원 혹은 78,900원 요런 사이대에서 잡아야지 지금은 잡다가는 그냥 급락 나와가지고 2차 투매 맞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주가를 보시면 아직도 한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코다리19 바이러스 이전 가격까지는 아니어도 최소 25만원 근처 혹은 진짜 많이 기다리면 뭐 20만원대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는 데는 최소 한 달 이상으로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요 25만원 지지를 진짜 유심히 봐야 되겠죠. 아니 여러분 지금 증시가 정말 스펙타클한 게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고 우리 증시가 빠질 거라고 생각해서 하방 베팅을 했는데 정말 완벽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순간적으로 2%가 내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버스에 베팅을 했으면은 4% 이상 수익이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종목 하방에다 베팅을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6%였어요. 장 초반에 플러스 6%의 수익률 절대 나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저 같은 경우에는
농심같이 이렇게 대형주면서 식품이라던가 혹은 원자재 관련주에 베팅을 했는데 농심 이 종목은 당연히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률이 2%에서 1%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방에서 베팅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많이 먹어봤자 3%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에 들어가가지고 종가 베팅을 하고 그 다음날 1% 먹고 종가 베팅하고 1%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2%에서 3%를 수익을 챙겼어 어떻게든. 아니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빠졌을 때 분명히 6%의 수익률 시초가에 줬을 때 나가야 되는데 이놈의 욕심이 미국 기업들 실적 안 나오고 한 번 더 박살날 것 같은데 알파벳도 그렇고 블리자드도 그렇고 이 실적이 안 나와서 미국 증시가 무너지면서 한국 증시 더 빠지지 않을까 욕심을 너무너무나 부렸죠. 근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팔았으면은 어마어마한 수익이었을 텐데 이틀을 홀딩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자 보시면은 다음날도 반등 나왔고 다다음날도 반등 나오면서 이렇게 3일 연속 양봉이 나왔습니다. 아니 첫날에 제가 1,000만원을 넣어서 60만원의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을 안 챙기니까 그 다음날 제가 60만원의 수익이 4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거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아니 미국 기업들의 실적 쇼크가 나왔으면 한국 증시도 내려야 되는데 기관이 갑자기 월말에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방어해줍니다. 그런데 기관이 지금 이번 주에 무슨 종목을 샀습니까? 셀트리온이라던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요런 종목을 사는데 이 종목은 K-뉴딜 펀드에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와 이거 4월 거래 마지막 날에도 기관이 순매수하는 거 아니야? 순매수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 수익금은 첫날에 팔았으면 60만원의 수익인데 둘째 날, 셋째 날이 딱 되니까 수익금이 빵원이 됐어. 그래서 어제 살짝 멘탈이 나가가지고 주식 따윈 보기 싫어 해가지고 지금까지 주식 잘 안 쳐다보다가 미국장을 보니까 웬일이니? 아니 이거 기관이 5월달에도 방어를 해줄까? 5월달에 정권이 바뀌면은 K-뉴딜 펀드 자금을 축소하거나 없애버리겠다. 요 한마디만 하면은 연기금이 4월에 매수했던 4천억 그냥 5월달에 다 팔고 튀지 않을까 요런 생각도 들더군요. 다음 주 반도체는 미국의 반도체가 급락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빠질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와 그리고 또 어린이날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조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런 전략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미국의 FOMC 회의 때문에 주가가 내리거나 지수가 확 내려. 그러면은 그 밑에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상품을 때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2% 정도 상승이 나거나 코스닥 150 선물 지수가 상승이 크게 나오면은 요거는 2배가 나오거든요. 어머 천재님 그럼 코버스를 때려야죠. 무슨 레버리지를 때려요. 여러분 코스닥은 코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쫄쫄이로 빠지면서 지난번 저점을 터치하려고 할 때라던가 혹은 개인들의 반발 매수세가 나올 만한 그런 타점에서 레버리지 상품을 베팅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저는 5월달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서 그렇게 세게 베팅을 지금 할 수가 없거든요.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수중에 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금을 미리 깨놓거나 어느 정도 현금을 들고 있고 주식 자금을 빼가지고 현금을 들고 있는데 작년엔 정말 크나큰 실수를 했죠. 바로 코인에 손을 대버린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에는 코인을 안 하다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방송 들어올 때마다 코인 안 하냐고 해가지고 컨텐츠 해볼 겸 잠깐 코인에 손댔다가 일론 머스크가 석가탄신일 날 폭탄 선언을 했죠. 테슬라는 더 이상 비트코인의 결제를 받지 않겠다. 요 한마디에서 하루 만에 여러분 코인 같은 경우에는 50%가 빠지더군요. 여기 보시면 똥텀은 제가 평당가가 3만 얼마였는데 하루 만에 10,000원이 깨지고 9,000원이 돼버렸어요. 하루 만에. 거기까진 여러분 버틸만 했는데 갑자기 또 중국이 비트코인 규제를 한다고 또 발표를 했었죠. 5월달에. 그래서 작년 하락장에는 무슨 밑에서 공매도까지 쳐가면서 막 올킬을 하면서 이렇게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냈는데도 코인에서 날린 돈 플러스 세금 낸 돈 플러스 생활비 하니까 남는 게 없는 거야. 아니 그래서 세금 내려고 빼놨던 돈이 비트코인으로 갔다가 코인에서 다 녹아버려가지고 그때가 바로 4월달 5월달인데 이게 5월 초까지만 해도 돈을 잘 벌다가 요 막판에 요런 데서 막 깨져버리니까 사람이 미쳐버리겠더군요.
다행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8월 30일까지 세금 내는 것을 연기해줘서 다행이지만 이번에는 연기가 안 될 가능성도 있고 작년의 교훈을 분명히 얻었기 때문에 절대 4월달, 5월달에는 무리해서 베팅을 하거나 자금을 다른 데서 빼서 투자를 하거나 그러진 않으려고 하거든요. 아니,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이틀 전에 영상에서 정부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를 발표하고 아침에 잠깐 올려놓고 장난치고 뺄 거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제가 만약에 작년처럼 막 코인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막 손실을 본 게 있으면은 이런 종목도 분명히 시초가 매매라던가 혹은 막 돌파 매매 아니면은 중간에 낙폭과대로 잡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쫓기는 매매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도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서 최근 악재 뉴스도 많고 빠지면 한 달 넘게 횡보하고 올라갈 때는 이렇게 찔끔찔끔 올라오는데, 요렇게 막 한 번 밑으로 하방을 깼을 때 더 내려가다가 한 3, 4일 정도 이렇게 반등 나오는 요런 타이밍에 스윙을 하거나 뭐 요런 것도 지금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기관 투자자가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분명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기에서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주가를 밑에서 이렇게 한번 띄울 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곧 FOMC 회의도 열리게 되고 다다음 주에는 옵션 만기일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5월달에 여러분 월 초부터 너무 크게 무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애플과 아마존은 실적 쇼크가 나왔습니다. 아마존은 이미 전분기부터서 실적 쇼크에 조짐이 보였고, 애플은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이 나왔죠. 이는 애플 관련주와 한국의 반도체주의 하락이 이어질 수 있으며, 아마존의 하락으로 인해서 카카오와 네이버도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도록 하세요. 두 번째, FOMC 회의의 결과를 잘 지켜보도록 하죠. 우리나라는 어린이날로 인해서 FOMC 회의가 끝나고 미국 장이 투매가 나오거나 급등이 나와도 다음날이 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반영받지 않죠. 지금 여러분 급할 게 전혀 없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FOMC 회의가 끝나고 악재 소멸로도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FOMC 회의의 결과를 꼭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아,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